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왜요? 어제 10시 반에 갑자기 서울 시내에 군인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 정말 나라가 뒤집히는 줄, 전쟁이 나는 줄 깜짝 놀라가지고 모두들 다 TV 앞에 앉아서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파악된 건 뭐예요?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 쇼가 6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그쵸? 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윤석열이 왜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 윤석열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섹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맥베스 작품과 너무 비슷합니다. 네, 맥베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스코틀랜드에 아주 충실하고 용맹한 장수 맥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베스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새 마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새 마녀가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씩요. 그래서 돌아가면 너는 코더 영주의 땅을 받을 것이다. 한 마녀가 이야기해요. 두 번째 마녀가 뭐라고 하냐면 맥베스 너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녀가 그 함께 전쟁을 치렀던 벤코우에게 너의 자식들이 왕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그리고 결국 돌아왔는데 실제로 덩컨 왕이 이 코더 영주의 땅을 주게 됩니다. 코더 영주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코더 영주를 사형시키고 그 땅이 남으니까 거기에 영주로 이 맥베스를 앉히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그 어떤 단초가 되는 사건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가스라이팅 하듯이 욕망에 계속 불을 붙이는 자가 있었죠. 맥베스 부인입니다. 네, 이 맥베스 부인은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맥베스가 내적 갈등을 하고 정말 자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할 때도 계속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도 망가지면서도 쉬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자, 그럼 맥베스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무엇이 옳다 그르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아야죠. 그래야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죠. 맥베스는 정말 훌륭한 장수고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장수로서는 최고고 한 영주로서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릴 그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현명한 왕이었던 덩컨을 실제로 죽인, 그래서 왕을 죽인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운명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어떨까요? 윤석열도 법조인으로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원리 원칙주의자이고 책임감도 있고 그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보스 기질도 있고.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상징이 나오죠. 새 마녀요. 계속 어떤 운명이 바뀔 때마다, 운명이 정말 안 좋아질 때마다 계속 이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또 따라갑니다. 윤석열이 잘못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야 뭔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천태종, 그다음에 천공 등의 이 유사 종교인들, 사이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사실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이 이 이성과 지성과 과학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대단히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음모론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운명론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대단히 이상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 믿었다는 거.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맥베스 부인. 맥베스 부인.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김건희가 있었겠네요. 그럼 이 맥베스 부인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탐욕스럽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욕망의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끝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희생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많은 이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타이밍도 좋아야 되겠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면 중간에 멈추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 맥베스 부인 특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론자죠. 그래서 예언 좋아하고 점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한 확신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특징이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대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맥베스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계속 질책하고 그 다음에 북돋습니다. 너는 왕을 죽일 수 있어. 너는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그게 맥베스한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맥베스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계속 맥베스를 가스라이팅하죠. 네 번째는 무책임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몰아붙여 놓고 자기 자신은 항상 궁궐에 앉아서 신전들과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재밌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전쟁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이런 것들은 다 맥베스가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죠. 그죠? 다섯 번째는요. 이 맥베스 부인의 특징은 과장된 자기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는 요만한데 이만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하대하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난 대단히 위대하거든요. 난 다 알아.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도 다 무시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게 뭐 최순실, 그다음에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말 탁탁 놓고, 그죠? 사람 하대하고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태생적인 천박함이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그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이렇게 성숙되고 안정된 모습은 전혀 없어요. 화려한 파티, 그다음에 왕관, 넓은 땅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아주 극히 천박한 인간들의 군상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나대는 성격입니다. 이건 리더십하고 다릅니다. 계속 끊임없이 타인에게 간섭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착취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뒤에서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맥베스 부인도 그랬고 김건희도 그랬고 또 최순실도 그랬고 맞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제가 맥베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표현은 제가 처음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만 이럴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많이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벌고 25평 아파트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뭐 낚시 가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아내가 계속 몰아붙여요. 그래서 4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애들은 유학을 보내야 된다. 뭐 차는 뭐 수입차를 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요. 자기는 일 안 합니다. 계속 몰아붙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남자분은 어떻게 돼요? 남편분은 나 자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말에도 가서 일해야 되고 새벽같이 가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점점 벌려도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냥 혼자 남는 겁니다. 그 아내분 돌봐주지도 않아요, 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네.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조차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그냥 나중에 혼자 암 걸려서 아프다가 죽고, 뭐 물론 뭐 이혼을 안 했으면 가족들이 다 상도 치러주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각각 자신들의 행복이 있어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 욕망의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걸 합니다. 근데 내 남편, 내 아내가 중간에 한 번 정도 물어봐요. 자기야, 내가 이게 맞나?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양심에 걸리고 체력이 안 맞고 체력이 딸리고 그리고 자기 그릇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벽으로 밀어붙이고 벼랑으로 밀어붙이는 그것이 맥베스 부인의 특징이죠. 그리고 현대사회에 그런 여자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다 불행하고 결론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섹스피어의 맥베스에서도 맥베스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탄핵밖에 길이 안 남았죠. 우리 뭐 일반적인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은 회사가 막 부도가 나거나 본인이 병에 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아내가 이렇게 맥베스 부인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분과 일단은 상의를 하지 마세요. 어떤 나의 고민, 나의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야기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와. 더 일해. 더 열심히 해. 뭐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장을 따로 관리하세요. 물론 이 맥베스 부인이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생활비만 주시고 나머지 돈을 모으세요. 왜요? 혼자 남았을 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소설 속에서도 희곡 속에서도 맥베스 부인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 남은 이 맥베스는 결국 그 전쟁 중에 죽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따로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세요. 그래야 이 가스라이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다들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자신들의 행복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